보고 보라. 알겠니? 아빠 마이크로 했어? 쇠를 먹는 불가사리. 처음에 불가사리는 쇠 젓가락을 오독오독 씹어 먹었어요. 그러더니 절에 있는 쇠를 다 먹고 대장간의 쇠를 다 먹고 마침내 온 나라의 쇠를 먹어치우는 괴물이 되었지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끔찍하기만 한 괴물은 아니에요. 오랑캐의 무기를 몽땅 먹어 나라를 구하기도 했지요. 불가사리 이야기에는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스님이 살았어. 하루는 스님이 밥을 먹다가 방바닥에 밥풀을 흘렸네. 심심한데 요걸로 뭘 만들어 볼까? 스님은 밥풀로 조물락조물락 자그마한 짐승 모양을 빚었어. 생긴 게 코뿔소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한 게 참 요상했지. 스님은 이것의 이름을 불가사리라 짓고 주문을 외웠어. 수리수리 마수리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그러자 불가사리가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밥상으로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거야. 그러더니 숟가락을 똑똑 끊어먹고 젓가락까지 오독오독 씹어먹네. 호호, 쇠부치를 먹다니 신기한 놈일세. 불가사리는 그날부터 절에 있는 쇠부치를 야금야금 먹어댔어. 어느새 불가사리는 강아지만큼 커졌어. 찰강찰강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더 먹을 게 없자 절 밖으로 뛰쳐나갔어. 어찌나 빠른지 붙잡을 새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쇠냄새를 맡고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어.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쇠부치를 입안에 쓸어 넣었지.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불가사리는 배가 차지 않았어. 찰캉찰캉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대장간이란 대장간은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새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불가사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 덩치가 집채만큼 커진 불가사리는 쿵쾅쿵쾅 달려가다 전쟁터에 이르렀어. 오랑캐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 킁킁 쇠냄새가 난다. 불가사리는 오랑캐의 칼과 창을 몽땅 삼켰어. 날아오는 대포알까지 척척 받아먹었지. 꽈드득 꽈드득 맛있다 맛있어. 불가사리가 무기를 죄다 먹어치우자 오랑캐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단다. 불가사리 덕분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 나라를 구한 불가사리를 배불리 먹여라. 궁궐 마당에 쇠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불가사리는 그 많은 쇠부치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소리쳤단다. 철컹철컹 배고프다 배고파. 그러고는 쇠냄새를 따라 궁궐을 뛰쳐나갔지. 그때부터 불가사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 온 나라를 휘저으며 쇠란 쇠는 모조리 먹어대니 쇠부치가 남아나지 않았지. 아이고, 호미도 낫도 없으니 농사를 어찌 짓나. 밥 지을 솥 하나 없으니 큰일이에요. 온 백성이 불가사리를 원망했어. 임금님은 당장 불가사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어. 수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 활과 창을 날리면 퉁퉁 튕겨나왔고 쇠그물을 던지면 뚝뚝 잘라먹었지. 철컹철컹 배고프다 배고파. 불가사리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임금님은 결국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 불가사리를 없애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침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다가 방을 보게 되었어. 아이고, 내가 만든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 되었구나. 스님은 당장 궁궐로 찾아갔지.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랐으니 큰 불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임금님은 스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 스님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장작 더미를 쌓게 했어. 그 위에 온갖 쇠붙이를 가득 올려놓고 불이 잘 붙도록 기름을 좌르륵 부었단다. 킁킁 쇠냄새가 난다. 쇠냄새. 드디어 불가사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어. 불가사리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정신없이 쇠붙이를 먹기 시작했어. 바로 지금이요!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가사리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 꽥꽥! 불가사리는 입을 쩍 벌리며 불길을 활활 뿜어냈어. 그러고는 힘이 빠진 듯 꿈틀대더니 온몸이 쇳물처럼 녹아 뚝뚝 흘러내렸지. 마침내 불가사리는 완전히 녹아 스르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 불가사리가 죽었다!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기뻐했지. 이렇게 해서 쇠를 먹는 괴물은 사라져 버렸단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나라는 다시 평온해졌어.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정말 영영 사라지고 만 걸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땅땅 쇠를 두들기면 무엇이 될까? 쇠란 쇠는 모조리 먹어치우던 불가사리가 결국 녹아 사라졌네. 모두들 쇠붙이가 없어 걱정하더니 이제야 한시름 돋겠구나. 옛날에는 마을마다 대장간 하나씩은 꼭 있었단다. 대장간은 대장장이가 쇠붙이로 이런저런 물건을 만드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늘 땅땅땅 하고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지. 옛날 사람들은 농기구가 필요할 때면 대장간을 찾아가곤 했대. 이복의 대장장이 튼튼한 호미 하나 얼른 만들어 주시게 하면 대장장이는 뚝딱뚝딱 손으로 쇠를 두들겨 호미를 만들었단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그 시절에는 농기구가 얼마나 소중한 도구였는지 몰라. 그러니 홈이든 낫이든 괭이든 말만 하면 어떤 농기구든 뚝딱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 대장장이들은 온 정성을 다해 물건을 만들었대. 뜨거운 불 앞에서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쇠를 벌겋게 달군 다음 달군 쇠를 땅땅 두드리면 튼튼하고 멋진 농기구가 만들어졌다지. 대장장이의 땀과 정성이 배어있는 물건이니 옛사람들은 작은 홈이 하나도 아주 소중히 여겼을 거야. 대장간에서 낫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장장이의 일은 참으로 고되었단다. 낫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려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쇠를 달구고 두드리기를 거듭해야 했지. 1. 불가마의 풀무질에서 쇠를 녹여. 낫을 만들려면 먼저 쇠붙이를 불가마에 넣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녹여야 해. 그러려면 불이 활활 타올라야겠지? 그래서 대장장이는 불가마에 풀무질을 냈어. 풀무라는 도구의 손잡이를 앞뒤로 밀고 당겨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2.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매질을 해. 이제 낫 모양을 만들어야 해. 벌겋게 달아올라 말랑말랑해진 쇠를 집게로 잡고 망치로 힘껏 두드리면서 모양을 잡지. 이렇게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기는 걸 매질이라고 해. 3.
찬물에 담금질하면 쇠가 단단해지지. 한참 두들긴 쇳덩이는 찬물에 담가 식혔어. 그러면 쇠가 더욱 단단해지거든. 좋은 낫 한 자루를 만들려면 불에 달구고 매질하고 담금질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단다. 정성이 정말 대단하지. 이야기랑 놀자. 뚝딱뚝딱 대장간에서 무엇을 만들까?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러대고 땅땅 쇠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대장간이야. 숨이 콱콱 막히는 연기 속에서도 대장장이는 뚝뚝 떨어지는 땀을 소매자락으로 쓱쓱 훔치며 쉼없이 쇠를 두들긴단다. 그렇게 해서 만든 괭이, 호미, 낫, 도끼는 농사꾼들 품에 한가득 안겨주고 부엌칼, 가마솥, 가위 같은 생활용품은 아낙네들에게, 칼과 대포 같은 무기는 무사들에게 전해주지. 대장간에 쇠로 만든 도구 스티커를 붙여보렴. 설문대 할망. 먼 옛날에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할머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설문대 할망이에요.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이 옷을 지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망이 어찌나 큰지 옷은 완성되지 못했고 실망한 할망은 멀리 떠나버렸지요. 하지만 지금도 제주도 앞바다에는 할망이 놓았다는 전설 속 바위들이 남아있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할머니가 살았어. 키가 어찌나 큰지 어깨는 하늘에 닿고 바닷물은 무릎을 겨우 적셨지. 사람들은 할머니를 설문대 할망이라고 불렀어. 바다를 걷던 설문대 할망은 다리가 아팠어. 그래서 편히 앉아 쉴 곳을 만들고 싶었지. 할망은 육지에서 두 손 가득 흙을 퍼와 남쪽 바다에 섬 하나를 만들었어. 그 섬이 바로 제주도야. 자, 이제 앉아볼까? 그런데 섬에 앉으려니 너무 나지막한 거야. 아이고, 흙을 좀 더 높이 쌓아야겠어. 설문대 할망은 흙을 7번 더 퍼와서 토닥토닥 쌓아 올렸지. 이리하여 섬 한가운데 봉그솟은 한라산이 생겨났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 바다 위로 빨갛게 해가 솟았어. 햇빛을 받은 한라산은 눈부시게 빛났지. 됐구나, 됐어. 이제야 좀 볼만하네.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바라보며 말했어.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에 털썩 앉았어. 아이코, 엉덩이야. 뾰족해서 앉을 수가 없구나. 설문대 할망은 산 꼭대기를 손으로 퍽 쳤어. 그러자 산 위가 오목하게 파여 앉기에 딱 좋았지. 비가 몇 번 내리자 움푹 파인 꼭대기에 맑은 물이 고였어. 이 연못이 바로 백록담이야. 맑은 물이 가득하니 풀과 나무가 자라고 온갖 새들이 날아와 제잘제잘 노래했어. 구불구불 주름진 할망의 손바닥에는 토끼와 노루가 찾아와 깡충깡충 뛰놀았지. 사람들은 하나 둘 배를 타고 찾아왔어. 나 혼자서 쓸쓸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먼.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을 살뜰히 보살폈어. 덥다고 하면 후 바람을 불어주고 춥다고 하면 호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해주었지. 사람들은 할망이 참 고마웠단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옷을 빨아입어야겠다. 설문대 할망은 백록담에 걸터앉아 빨래를 했어. 섬 양쪽에 다리를 딛고 옷을 박박 비벼서 바닷물에 첨벙첨벙 헹구었어. 할망이 젖은 옷을 쭉 비틀어 짤 때마다 햇빛 쨍쨍한 하늘에선 주르륵 비가 내렸지. 할망이 깨끗이 빤 옷을 입으려고 보니 옷이 너무 낡아 여기저기 해져 있었어.
새 옷이 한 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달라고 했어. 내가 입을 비단 옷 한 벌만 지어주게. 그러면 육지까지 있는 다리를 놓아주지. 와, 좋아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할망이 옷을 짓기 시작했어. 옷을 만들려면 먼저 비단실부터 뽑아야지. 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꼬박 석 달 열흘 동안 실을 뽑았어. 길게 길게 뽑은 실로 또 석 달 열흘 옷감을 짰지. 사람들은 커다란 옷감 조각을 꿰매고 또 꿰매어 할망의 옷을 만들어 나갔어. 사람들이 옷을 짓자 설문대 할망은 기분이 무척 좋았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놓기 시작했지. 영차, 영차, 다리를 놓자. 바닷물에 첨벙, 바위 하나를 놓고 또 첨벙, 바위 하나를 놓았지. 다리는 점점 육지 쪽으로 뻗어 나갔어.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푹 숙였어. 죄송해요, 할망. 옷감이 모자라 옷을 다 짓지 못했어요. 설문대 할망이 옷을 지으려면 섬을 다 덮을 만큼 옷감이 많이 필요했어. 치마를 다 만들고 저고리를 짓는데 한쪽 소매를 만들 옷감이 부족하지 뭐야. 실망한 할망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 지금껏 너희를 보살펴 주었는데 옷 한 벌도 못 지어주다니. 할망은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켜서 몹시 서운했나 봐. 들고 있던 바위를 툭 떨어뜨리고는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단다. 그 뒤로 설문대 할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어쩌면 지금도 어느 바다에서 아름다운 섬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돌한다. 설문대 할망이 서운한 나머지 애써 만든 제주도를 떠나버렸네. 어디선가 제주도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한반도 남쪽에 뚝 떨어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야.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섬 전체에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새콤달콤한 귤이 풍성하게 나는 곳이란다. 어때? 정말 아름다운 섬일 것 같지? 그런데 제주도에는 신기하게도 구멍이 숭숭 뚫린 까만 돌이 참 많단다. 바닷가에 있는 바위도 온통 까만색이지. 그건 제주도가 화산섬이라서 그래.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거든. 그때 화산에서 쏟아져 나온 용암이 식으면서 구멍이 뚫린 까만 돌이 여기저기 놓이게 된 거야. 제주도의 상징인 돌하르방도 구멍 뚫린 까만 돌로 만든 거란다. 또한 제주도는 사계절 내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래서 사람들은 집을 나지막하게 짓고 집집마다 돌담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 바람에 날아갈까봐 지붕에 주렁주렁 돌을 매달거나 묶어놓기도 했어. 제주도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어. 그 중에서도 숨을 꾹 참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 굴, 조개, 미역 등을 따는 해녀들은 수영 실력이 대단했다지. 예로부터 돌, 바람, 여자 세 가지가 많다고 해서 제주도를 삼다도라고 부르기도 해. 설문대 할망의 전설이 깃든 곳에 가볼까? 제주도 곳곳에는 설문대 할망이 남긴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주 많단다. 어떤 재미난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할망이 흘린 흙이 오름이 되었대. 오름은 제주도에 있는 작은 화산들이야.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오름이 자그마치 360개가 넘는단다. 제주도에 이렇게 오름이 생긴 건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 때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르다가 차마 구멍으로 흙덩이를 흘렸기 때문이래. 치마 구멍으로 흙덩이를 흘렸기 때문이래. 설문대 할망이 흘린 흙덩이가 오름이 된 거지. 할망이 쳐낸 한라산 꼭대기가 산방산이래.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이 너무 뾰족해서 그 위에 앉기 불편하자 평평하게 하려고 한라산 꼭대기를 쳐냈대. 그때 날아간 꼭대기가 삼방산이 되었다고 해. 범섬 콧구멍은 할망의 발가락 자국이래. 제주도 범섬에는 꼭 콧구멍처럼 생긴 쌍굴이 뚫려 있어.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발 뻗을 곳이 마땅치 않았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리를 쭉 뻗었다가 발가락으로 그만 구멍을 뚫었다지 뭐야. 이야기랑 놀자. 제주도를 지키는 수호신 돌하르방을 세워줄래? 제주도 하면 제 머릿속에 금세 돌하르방이 떠오르지? 하르방은 제주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라는 뜻이야. 돌하르방은 퉁방울처럼 툭 튀어나온 눈에 주먹만큼 큰 코, 굳게 담은 입술로 번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 마을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참 정겹게 생겼지?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돌하르방이 제주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단다. 제주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 마을 곳곳에 돌하르방을 세워주려무나. 마을 곳곳에 돌하르방 스티커를 붙여주렴. 불씨 꺼뜨린 며느리. 옛날에는 불씨가 아주 귀했답니다. 집집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지요. 불씨를 잘 지켜야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귀한 불씨를 지키는 건 며느리의 일이었지요. 며느리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불씨처럼 따뜻한 이야기랍니다. 옛날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식구들은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요. 얼굴도 동글동글 예쁘고 나물도 조물조물 잘 무치고 물동이도 사뿐사뿐 잘 이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요것이 우리 집 불시화로란다.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불씨를 잘 지켜야 집안에 복이 드는 법이다. 이제 너에게 맡길 테니 잘 간수하거라. 네, 어머니. 정성껏 살피겠어요. 며느리는 야무지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불이 잘 붙은 숯을 화로에 조심조심 담았어요. 그리고 재로 다독다독 잘 덮었지요. 요렇게 두면 꺼지지 않을 거야. 날이 밝자 며느리는 곧장 불씨 화로를 살폈어요. 해구머니나! 며느리는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간밤에 불씨가 꺼져버렸지 뭐예요. 불씨를 꺼뜨리다니!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집은 망했네, 망했어. 며느리는 고개도 못 들고 싹싹 빌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말했어요. 처음 하는 일이라 그랬겠지. 그만 용서해 주구려. 시아버지는 부싯돌로 불을 지펴 며느리에게 새 불씨를 내주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불씨 화로 곁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불씨야, 불씨야, 이번엔 절대 꺼지면 안 돼. 며느리는 잿더미를 살살 헤집으며 불씨를 보고 또 보았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점점 내려앉았어요. 아, 졸려. 며느리는 고개를 까딱까딱 하다가 깜빡 졸고 말았어요. 그러다 화들짝 눈을 떴지요. 불씨는 잘 살아있겠지? 며느리는 눈을 비비며 화로를 들여다봤어요. 에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 사이에 불씨가 또 홀랑 꺼져버린 거예요. 와, 불씨를 또 꺼뜨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어요. 당장 나가라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시아버지는 성난 시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어요. 하무려면 며느리보다 불씨가 더 귀하겠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구려. 며느리는 속이 상해서 펑펑 울었답니다. 불씨가 왜 자꾸 꺼지는 걸까? 며느리는 불씨 화로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화로에 제가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촉촉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꺼뜨린 게 분명해. 그날 밤, 며느리는 물독 뒤에 숨어 화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밤을 꼬박 새울 작정이었지요. 꼭기요! 꼭기요! 새벽닭이 2번 울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덜컹 부엌문이 열리더니 웬 사내아이가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불시화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맙소사 불씨를 향해 쏴 오줌을 누지 뭐예요.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요 녀석 거기 서. 며느리는 아이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아이는 며느리의 손을 획 뿌리치고 마당으로 훌쩍 달아났지요. 아이가 대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며느리는 가까스로 아이 옷자락에 바늘을 꽂았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달려나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차분차분 이야기했어요. 웬 사내아이가 불씨 화로에 오줌을 두고 도망쳤어요. 제가 실을 꿰n 바늘을 꽂아두었으니 이 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실을 감으며 앞장섰어요. 어느덧 해가 높이 떴어요. 며느리와 식구들은 실을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섰지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실이 산삼줄기에 동동 매여 있었어요. 아이고, 좋아라. 시어머니는 벙긋벙긋 신이 났어요. 여기도 산삼, 저기도 산삼이네. 불씨를 꺼뜨린 사내아이는 바로 산삼이었던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일세, 복덩이야.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입에 침이 마르게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며느리 얼굴이 불씨처럼 빨개졌지요. 그 뒤로 며느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답니다. 100년 넘게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다니 대대로 이어진 정성이 대단하지요. 불씨를 잘 보살핀 며느리들이 기특해서 조상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나 봐요.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불씨를 잘 지키면 복이 온단다. 불씨를 꺼뜨렸다가 며느리가 혼쭐이 났구나. 옛날에는 불씨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겠지. 지금이야 불을 얻기가 참 쉽지. 켜기만 하면 가스불도 번쩍하고 전기불도 반짝하니 말이야. 하지만 옛날에는 불을 피우기가 참 힘들었어. 불 한 번 붙이려면 부싯돌을 한참을 부딪혀야 했거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단다. 매일 해가 질 무렵이면 어머니들은 아궁이에서 빨갛게 타오르는 숯을 조심조심 화로에 옮겨 담고 밤새 화로에서 살살 타게 두었지. 날이 밝으면 화로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컴컴한 부엌을 밝힐 호롱불을 켜고 아궁이에 불을 피워 맛있는 밥을 지었어. 불씨가 살아있어야 하루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야. 불씨가 귀하다 보니 불씨를 자자손손 잘 지키면 집안에 복이 온다는 믿음까지 생겼지. 어쩌다 불씨가 꺼지면 다른 집에 빌리러 가기도 했는데 그건 이웃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어.
불씨를 잘 지키면 집안에 복이 온다고 여겼듯이 반대로 불씨를 나눠주면 집안의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불씨는 어디에 쓰였을까? 옛날에는 불이 잘 붙은 숯을 이런저런 곳에 다양하게 사용했단다.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숯을 담는 그릇, 화로. 화로는 불에 녹지 않는 청동이나 쇠, 돌로 만들었어. 불씨를 보관하는 데 쓰기도 하고 방을 덮이거나 음식을 데워 먹기도 했단다. 옷을 다리는 다리미와 인두. 옛날에는 손잡이가 달린 그릇에 숯불을 올려 다림질을 했어. 옷깃이나 소매처럼 꼼꼼히 다려야 하는 곳은 화로에 달군 인두를 사용했지. 보글보글 끓이며 먹는 신선로. 신선로는 그릇 이름이란다. 그릇에 숯불을 놓는 통이 붙어 있어서 음식을 끓이면서 따끈하게 먹을 수 있지. 신선로에 끓여 먹는 음식 이름도 신선로라고 해. 어둠을 밝히는 호롱불.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는 기름을 담은 호롱불에다가 아궁이나 화로에서 가져온 불씨로 불을 붙여 썼어. 이야기랑 놀자. 컴컴한 초가집을 환하게 밝혀줄래? 어느새 날이 저물고 초승달이 떴구나. 이 밤에 초가집 식구들은 무얼 하고 있나 볼까? 어머니는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화로에 구운 고구마를 호호 불며 먹고 있네. 그거 참 맛나겠다. 마당에서는 가마솥에 고기 뼈를 넣고 부글부글 구수한 곰탕을 끓이는 중이란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씨 덕분인지 참 따뜻한 밤이로구나. 밤이 어두워서 여기저기 불씨가 필요하겠구나. 불씨가 필요한 곳에 불씨 스티커를 붙여주렴.